내 면역력이 좋아질 때 이 좋아진 면역력은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서 아주 대범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토피를 전부 스테로이드로 다스립니다. 그 연고를 바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건 모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병을 거의 불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식은 어떤 질병이며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감기가 깊어져서 비염이 되고 비염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독감이나 폐렴 같은 걸 앓고 나면 이제 쌕쌕 소리가 따라 붙습니다. 이때 이제 병원에 가면 천식이라 하죠. 천식, 이제 숨차고 쌕쌕대는 것이 이제 기본 증상인데 좀 더 깊어지면 이제 반복적으로 기침을 하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합니다. 심한 경우는 눕지 못하고 꼬박 앉아서 날을 새는 고통의 병입니다. 원인은 역시 호흡기가 약해지면서 이제 감기로부터 병이 깊어진 모습이죠. 감기가 비염이 되고 비염이 이제 천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 이제 종착역으로 가는 거죠. 한국인의 천식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유독 천식에 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꼭 한국인만은 아닙니다. 영국에도 천식 엄청나고 독일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로 한국인을 관찰하니까 한국인이 많은 거죠. 예, 여하튼 불치병은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다. 우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을 정상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알레르기 원인물 중에 이제 제일 흔하게는 꽃가루를 말하죠.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또는 동물의 털. 그런데 임상에서 살펴보면 내 면역력이 좋아질 때 이 좋아진 면역력은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서 아주 대범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면역력이 약할 때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에 대해서 민감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내 면역력이 판단할 때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재채기를 합니다. 재채기의 의미는 이 꽃가루를 저 멀리 날려보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콧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 꽃가루가 내 코에 들어왔다고 가상을 하고 이 꽃가루를 씻어내는 내 몸의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완전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가려움증을 유발시켜서 손가락에 가서 파내게 합니다. 3종 세트죠. 재채기, 이제 콧물, 또 하나 가려움증.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총명해서 이 총명한 면역력이 다시 판단합니다. 꽃가루야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모두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체로 폐청소 6개월이면 이 면역력이 훌륭하게 회복됩니다. 이 훌륭해진 면역력이 이제 말하자면 동물의 털이 와도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고양이는 죄가 없다. 원래는 내 면역력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천식에 좋은 한의학적 치료와 한약재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천식에 좋은 한약재를 고르려면 맹문동이 1번입니다. 보통 7월이나 8월에 보라색 꽃을 피우고 한겨울에도 잎이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진액이 많이 이 폐를 맑게 하고 또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삭히는 그 효능이 있어서 천식에 많이 쓰이고 실제로 좋습니다. 다만 성질이 차가워서 이제 많은 약을 복용할 때 설사 복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제 볶아서 적정량을 차로 끓여 드시면 맹문동의 그 풍미를 높이고 부작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천식에 좋은 두 번째 한약재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다. 이 5가지의 맛. 그래서 오미라 부릅니다. 자자는 이 씨앗을 뜻합니다. 이 5가지 맛을 낸다 해서 이 오미자라 불리는데 폐를 보호하고 천식을 완화시키는데 대표적인 한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오미자와 앞서 말씀드린 맹문동의
인삼을 섞어서 달인 것을 생맥산이라고 하는데요. 생맥산은 지치고 기운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 약으로서 조선시대의 최장수의 군주인 영조대왕께서 즐겨 마신 명약이기도 합니다. 천식에 좋은 세 번째 한약재는 바로 상백피인데요. 상백피는 뽕나무 뿌리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으로 특히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뽕나무의 효능이 제일 좋습니다. 폐에 열을 내려서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고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지만 그 성질이 차기 때문에 차로 끓이실 때는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고 쏜맛이 있어서 꿀과 함께 복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죠. 상백피차는 혈당 강화 효과가 있으므로 천식과 당뇨가 같이 있을 경우 잠복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혈압이나 속이 찬 사람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식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천식에 좋은 음식을 추천하자면 첫 번째는 도라지죽입니다. 한방에서는 도라지를 길경이라 부르죠. 도라지에는 기침을 진정시키고 호흡기에 열을 내려서 인후통을 감소시키죠. 폐와 기관지를 청소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약용으로 쓸 때에는 3년 이상 된 것이 효과가 있고 도라지 껍질에는 기침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껍질째 잘 씻어서 믹서에 곱게 간 다음에 백미와 1:1 비율로 죽을 쑤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죠. 천식이 있으면서 위나 대장이 허약한 분은 도라지죽에 위장보호와 장 청소에 탁월한 말을 갈아 넣어서 죽을 쑤시면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천식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호두죽이죠. 동의보감에서는 호두를 기침을 완화하고 숨을 편하게 하며 폐의 기운을 모아서 기침가래 천식 증상을 낫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호두에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와 E, 오메가3 지방산과 다양한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해서 폐와 뇌 기능 개선은 물론이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증진하여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의 천식과 폐렴에도 좋습니다. 조리법은 껍질을 제거하고 믹서에 간 후에 호두 100g에 백미밥 300g, 약간의 소금과 충분한 양의 물을 넣고 호두가 다 녹아서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오래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천식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살구씨죽입니다. 한방에서 살구씨를 행인이나 부르는데요. 폐의 성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삭여 천식을 완화하는 데는 대표적인 한약재로서 약죽으로 먹어도 효과가 좋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해서 껍질을 벗긴 살구씨와 같은 무게의 찹쌀을 넣고 죽을 쑤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팁 하나. 살구씨를 차로 끓여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시트루산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마시면 원기 회복에도 좋습니다. 천식에 좋은 마지막 네 번째 음식은 바나나 생강 주스인데요. 기침과 객담에 좋은 바나나에는 섬유질과 칼륨이 풍부해서 소화기관과 근육을 강화하고 기관지를 이완시켜서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서 항균 및 항암 효과는 물론이요, 기도의 염증을 완화해서 목감기, 가래, 오한 발열, 두통 등의 증상 개선에도 좋습니다. 조리법도 아주 쉬운데요. 중간 크기의 바나나와 생강 4분의 1쪽에 꿀과 약간의 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 생강 주스는 천식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마시면 호흡기 정화작용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아토피는 어떤 질병이고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토피는 옛날에는 태열이라 불렀습니다. 그 태열이란 말의 뜻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이제 열을 받아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자기 발로 땅 밟으면 낫는단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병이 바로 태열이고, 이게 이제 현대에 오면서 아토피를 전부 스테로이드로 다스립니다. 그 연고를 바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건 모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고, 주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사 한번 맞으면 눈에 보이게 좋아지지만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병을 아주 고질화시키고 거의 불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스테로이드를 쓰지 말고 견뎌내는 게 최선입니다. 아토피라는 병은 피부 밑에 쓰레기가 쌓여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피부 밑에 쓰레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피부 밑에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 비법은 털구멍, 땅구멍 두 개의 구멍을 여는 겁니다. 모든 아토피 환자들은 털구멍, 땅구멍이 막혀 있어요. 땅구멍으로는 물에 녹은 쓰레기를 버리고 털구멍으로는 기름에 녹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구멍이 막혀 있으면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는 가렵고 건조해서 이제 피부과에 가면 아토피란다. 이 병은 평생 나을 수 없다. 아닙니다. 불치병 아니고 피부 밑에 쌓여있는 이제 물에 녹은 쓰레기, 수용성 노폐물이죠. 또 기름에 녹은 쓰레기, 지용성 노폐물들을 말끔히 청소할 때 이제 오히려 피부는 맑고 깨끗한 호전을 보이고 이제 아토피는 사라지고 편안함을 되찾습니다. 불치병 아닙니다. 아토피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토피에 좋은 음식은 우선 당근 요리를 추천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서 아토피의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A와 C, 칼륨 등의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부의 보호장벽을 유지해주고 내장 기능 개선 및 소화를 도와서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피부 상태 개선에도 좋습니다. 특히 당근에는 수분 함량도 높아서 건조한 아토피 환자의 피부 속의 수분 공급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속의 독소를 빼는 미역과 다시마도 좋은데요. 우리 몸속에 독소가 많아지면 피부 밑에도 독소가 쌓여서 털구멍과 땅구멍을 막을 뿐더러 면역력을 약화시켜줍니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요오드와 미네랄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합니다. 또한 혼탁한 피를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각종 인스턴트 식품 섭취로 인해서 혈맥에 녹아든 독소를 해독하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두루 추천합니다.